사용된대. 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뷸러스의 빠푼입니다. 안녕하세요. 페뷸러스의 브릴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구 스네이크시티 현 페뷸러스 우리 빠쿤 사장님 만났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빠쿤 사장님과 함께 전주에 계실 때 네. 이런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매니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네네네. 좀 뜨거웠죠? 네, 업자 반응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우리 브릴님이시고 우리 함께 페뷸러스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 업계에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 장시간 운영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유튜브 한 지 벌써 한 6년, 7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파충류 판도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많이 달라요. 그때 전주에서 찍을 때만 해도 벌써 한 3, 4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잖아요. 많이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과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갖고 간단하게 지금 영상 찍어보려고 하고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크레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크레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시장성을 어마어마하게 뛸 거라고 혹시 뭐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오. 왜냐면 그 크레를 예전에 했었어요. 한 7년 전쯤에. 그때도 하셨어요? 네, 했는데 저희가 가게가 그때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보냈었어요. 충분히 매력적인 동물인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일단 사료를 먹는 것 때문에. 그쵸.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중화는 당연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죠. 네네. 일단은 사료를 먹고 그렇죠. 뭐 사료 구성품이 적고 네네네. 키우기가 쉽고 일단 뭐 실온에서 키울 수가 있고 볼만 해도 뭐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렉사도 필요하고 뭐 물그릇도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볼은 조금 비주류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 뱀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는 주류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고 파충류라는 큰 테두리에서 뱀은 대표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류, 비주류라는 거는 너무 많아서 종이. 타이틀이 약간 이 주제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뱀을 키우는 분들이 많기는 하죠. 네, 어떻게 많죠. 좀 이쪽으로도 좀 시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나요? 커지는 걸 느끼시나요? 전 많이 커졌더라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인 거는 항상 뭐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코로나 이전 이후로 시장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이 애완동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급성장을 했고 코로나 이후 성장했다고요? 예, 이후 성장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밖을 안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소비도 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소비를 이제 입양하시는 데 쓰셨을 수도 있고 여행도 안 가게 됐고 맞아. 네, 뭐 그런 게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보면 파충류 사업은 이런 수혜를 입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준호준호님 같은 유튜버분들의 많은 등장과 저는 아니지만 이게 대중화의 앞장을 섰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커진 거는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바인데 문제는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크레 위주로만 커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파충류 시장이라는 거에 이제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매니아 시절부터 있었는데 그때 카페 회원수가 500명이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10만 명이 17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20년이 지나면 저는 50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 카페가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 볼도 평생 안 늘어나진 않을 거고 그쵸. 뭐 다른 비주류 종들도 꾸준히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을 거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긴 힘들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너무 이게 크레로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쥐 농장들이 많이 접었다. 그래갖고 뱀 키우는 분들이 쥐를 공급하기 힘들다. 그거는 이제 좀 오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쥐 농장 자체가 힘듭니다. 원래 힘들어요. 저희 나라가 쥐값이 너무 싸고 쥐값은 싼데 사료랑 베딩값은 오르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쥐 농장을 접은 거지 뭐 크레 위주로 돌아가서 접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브리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크레를 좀 접하셨었어요? 네, 이제 어렸을 때 농장에서 한 10년 전에 이제 키우게 되었었습니다. 농장이요? 어떤 네. 농장? 예전에 이제 랩달시티 단 아저씨랑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미스터 단 저 연천에 계시는 네. 거기서 원래 일을 하셨어요? 네, 어린 시절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스터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 이번에 식모프가 또 거기서 네. 나옴으로써 이 크레 시장을 네.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카푸치노라는 모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시장성에 뛰게 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 영향이 있죠. 왜냐면 그 직전까지만 해도 네. 좀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가격이 릴리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러면은 미스터단은 언제부터 크레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있을 때부터도 크레를 하셨었고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아저씨가 이제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보통 도매 위주로 많이 하셨었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크레 시장이 조금 더 붐업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카푸치노를 발견하시면서 네네. 조금 더 이제 마지막에 좀 더 불태우는. 재밌게 재밌게 불태우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장기간 하신 거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인스타에 예. 이제 아저씨랑 가끔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리시고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제 한국에 저는 어떤 종인 가리지 않고 모프가 나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락비노도 되게 궁금해서 여쭤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멋있고, 그리고 너무 다행스럽고, 그거를 보상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스럽다는 게 그렇게 좀 오래 하신 분들도 네. 거기서 나왔으니까. 네, 뭔가 좀 더 스토리도 있고. 그쵸, 네. 그쵸. 사실 그렇지. 또 미스터 단이 카푸치노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크레 잘 모르는 분이 네. 우연히 그냥 식모프 나왔다고 네. 이렇게까지 반향은 안 됐을 네. 수도 있는데, 네. 실제 왜냐면 그분도 역할을 하시는 게 계속 인스타를 통해서 뭐 그 정보를 알려주시잖아요. 네.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그게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 카푸치노 나온 김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크레가 굉장히 지금 카푸치노로 인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분양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단순히 그냥 이제는 펫 시장이 아니라 네. 완전 자산의 일환 같아 네.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네. 요즘 막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부수익을 위해서 이쪽으로 워낙 또 네. 번식도 쉽고 하다 보니 네. 들어오는 느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이제 크레가 모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직은 발견이 많이 안 됐어요. 그쵸. 제 생각에는 예전에 크레 같은 경우는 라인 브리딩에 되게 국한되어 있는 종이었어요. 그쵸. 예전에는. 근데 원래 신모프라는 게 나왔을 때는 볼파이톤은 모프로 이루어진 네네. 파충류이기 때문에 신모프가 나왔을 때는 원래 엄청나게 가격이 높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 나온 김에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볼파이톤은 모프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제 크레는 기껏해야 두세 종은 네. 나왔단 말이죠. 네. 혹시 뭐 크레가 특별히 볼에 비해서 모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볼파이톤 같은 경우는 야생 채집 개체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브리더들이 이제 거기서 특별한 아이들을 검정 교배를 통해서 외형이 유전이 되는지를 보고요. 근데 크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시작이 라인 브리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썰미 있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생 개체를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크레 시장이 뭐 지속이 될까요? 이게 언제까지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 시장에 좀 더 갈 거라고 보는 거는, 모프가 이제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모프가 만약에 나왔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게 한동안 더 가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모프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로 드리자면, 볼파이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브리더들이 야생 개체에서 특별한 개체를 선별해서 와요. 근데 보통 이제 유전자 풀이 지금 크레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채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돌연변이가 나오려면 엄청난 확률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볼파이톤 같은 경우는 계속 발견을 하고 있는 거고, 크레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브리딩을 하다가 우연적 발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쉬운 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멋있게 본 게, 이제 단 아저씨가 그걸 눈썰미 있게 보셔서 그거를 검정 교배했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면 크레 시장은 보여지는 거였기 때문에, 보여지는 라인성이었기 때문에 그걸 검정 교배했다는 거는 그걸 테스트를 해보신 거잖아요. 그쵸. 그 개체를 킵을 하시고
키우고 내가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거니까. 야생에서 네. 오히려 돌연변이가 나온 아이들을 네. 채집해서 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네. 또 이제 매니아들에 의해서 개량이 되거나 하는데 네. 크레는 이제 더 이상 그게 힘드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존에 풀렸던 아이들 사이에서만 계속 네. 인브리딩이 되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인브리딩이 되다 보면 또 돌연변이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지고 높아질 수 있죠. 10만 분의 1이에요. 아무래도 크레 위주로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체감하기에는 지금 파충류 시장에 크레가 90, 나머지가 10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새로 요즘 파충류 샵에 차리시거나 뭐 브리딩 룸에 차리는 업자분들도 보면 크레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할 수밖에 그리고 없는 크레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파충류 샵 같은 데 가면 개인적으로는 제 매니아 입장에서는 너무 크레 위주로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기도 한 거예요. 새로운 종들을 또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9월 25일 날 스네이크 데이라는 네. 네. 맞아. 네, 뱀쇼를 하기 때문에 스네이크 데이는 그러면 뱀만 네, 이제 발 달린 거는 사람 말고는 안 되고 순수하게 뱀만 나와요? 네, 크레 한 마리도 없어요? 네, 전 업체가 다 뱀만 들고 나오십니다. 물론 그 중에 개코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네. 저희도 있고요. 근데 그날은 뱀의 날. 파충류 쇼지만 뱀을 위한 공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제 1회가 예전에 한번 열렸었잖아요. 네, 전주에서 한번 했었고 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못 하다가 그거 얘기 아예 해주시죠.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9월 25일 강남 모나코 스파이스에서 일요일 날 12시부터 6시까지 스네이크 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만인가요? 네, 하루만 하고 6시간만.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사실 길게 하고 싶은데 이제 길게 하면은 이제 뱀들은 체온에 조금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 업체들은 이제 포스팅 오늘 했고요. 26군데. 26군데나 있어요? 네, 26군데 업체분들이 나오시고 종류는 거의 한 30여 가지의 뱀이 뱀이 볼만 있는 게 아니네요. 볼만 있는 게 아니고 한 30여 가지의 뱀이 있고, 뱀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오셔서 뭐 편을 구경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요즘 대형종들 그 보아나 뭐 이런 네네. 데들 이제 시설 등록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내년에 풀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좀 어떻게 매니아층이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방금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뱀이 완벽히 주류가 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거는 뭐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고 항상 그래왔고, 뱀이 이제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시장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넓게 보면 당연히 크죠. 근데 한국에서는 천천히 성장하고 있고, 저는 천천히 성장하길 바래요. 네, 조금 더 성숙하고 과거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이걸 할 수 있다면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사실 볼이랑 크레랑은 좀 이런 브리딩 문화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모프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크레 같은 경우는 좀 뭐 비슷한 모양이라도 가격 편차가 엄청 크잖아요. 라인 네, 브리딩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이제 이름값, 네임드 이런 것도 유명한 분에 의하면 볼도 좀 그런 식이에요? 아니요, 볼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 볼은 오로지 성별과 이제 모프로만 가격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들리자면 네. 이제 릴리 화이트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같은 릴리어도 볼파이톤의 뭐 오렌지 드림이라고 하는 모프는 수컷이냐 암컷이냐로만 가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좀 수출할 때 사실 편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강대국이지만 뱀 시장이 한국이 좀 작은 편인데, 그래도 저희가 수출을 할 때 얘네한테 퀄리티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모프로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네요. 명확하죠. 모프 네. 가지고 있으면 얼마에 가격이 딱 정해지는. 네, 그래서 조금 저희는 그걸 체험을 했고, 좀 그런 게 저희한테 있어서는 장점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좀 더 오래되고 크기 때문에 네. 정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볼은 어떻게 키운 지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에서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되고요. 40년이요? 시장 역사 자체는 지금 원로 브리더들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와. 네, 30년 넘은 브리더들이 아직도 와.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프가 시간이 지나도 사실 새로운 모프가 크레처럼 나오면 또 콤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볼은 그 콤보가 진짜 무한합니다. 와. 무한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다 못해요, 저희가. 볼 중심으로 얘기가 넘어왔는데 네네. 모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인기 있는 모프도 있고 좀 인기가 없는 모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기 없는 모프들은 뭐 브리딩을 안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인가요? 인기가 없는 모프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모프는 대중 마리수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지금의 카푸치노가 1억 마리가 있다면 그때는 저렴해지는 것처럼 그쵸. 볼파이톤의 모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문자분들에게 분양이 되겠죠. 좀 더 브리더들은 좋은 그렇죠. 브리더들은 그걸 뛰어넘고 예로 이제 뭐 알비노 볼파이톤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어요 나온 지. 네. 알비노 볼이.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2만 달러가 넘었죠. 와. 근데 아직도 20만 원, 30만 원에 거래가 이제 분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해지니까 걔네들은 그냥 많이 키우시는 거예요. 이쁘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나서 대중화가 됨으로 인해서 또 사랑받는 모프가 있고. 근데 얘기 약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크레도 이제 크레는 모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약간 나중에는 이런 뱀의 절차를 밟아갈까요, 시장이? 저는 이미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모프라는 유전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개인 브리더들마다 퀄리티라는 걸로 편차가 나뉘어요. 근데 모프는 형성을 해요. 시장을 완벽히 성별과 뭐 가격으로 그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모프 위주의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보여요. 저는. 어떻게 보면 크레도 모프 위주의. 그렇죠. 제가 뭐 크레 브리더는 아니지만 짧은 견해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그냥 현상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크레 위주로 갈까요? 아니면은 조금 다른 주목할 만한 생물이 있을까요? 사실 주목할 만한 생물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크레라는 종의 대중화는 사실이라서. 그쵸. 대중화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좋긴 하죠. 네,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크레를 같이 하게 된 이유도 크레 보러 오셨다가 볼도 입양하시고 실제 그러고 계셔서 네, 그냥 그런 인문생물 과거 레오파드였고 비어디, 이구아나 뭐 이런 걸 시대에 맞춰 거쳐왔듯이 또 하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좀 봤었잖아요. 네. 뭐 이거를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레게 같은 경우도 엄청 인기 있었다가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비어디도 인기 있었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크레도 이렇게 인기 있다가 언젠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거는 예측할 수 없고요. 왜냐면 그 다른 종들이랑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어떤 게 유행할지는 사실 진짜 몰라요. 크레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정말 큰 인기잖아요. 진짜 갑자기 뭐 엄청 크레 자리를 위협할 만한 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냥 저는 다 대중화될 거라 봐요. 파충류 자체가. 전망을 크게 얘기하자면 이제 현대인들은 계속 바빠질 거고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텐데 네. 아무래도 강아지나 고양이 좀 부담스러우니 네, 아파트에서 못 키우게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도 저도 이번 쇼를 되게 코로나 때문에 간만에 열었잖아요. 파충류 쇼.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뭐 파충류의 트렌드적인 흐름은 항상 있었고 그쵸. 근데 거기서 느끼는 파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크레가 알려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키우게 되면서 이제 뭔가 거대해 보이는 거지. 사실 근데 그 흐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놀랬던 거는 뭐 크레, 뭐 그전 비어디, 뭐 레게, 뭐 볼파이톤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선은 정말 남녀노소가 오시는 게 되게 좀 놀라웠어요. 그런 거 말고 우선 되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는 파충류 시장에 있어서 진짜 최고로 그런 남녀노소 뭐 연령도 다양하고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파충류가 네. 우선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파충류를 정말 이제 진짜 완전 뭐 매니악한 게 아니라 너 한 마리 그래 키우는구나. 맞아요. 네. 주변에서 솔직히 들으시잖아요. 한 마리 키우네. 왜냐면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많이 또 노출을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이게 진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단계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 과정에서 또 저희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이미지가 그리고 이 사용 문화가 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은 뭐 그거는 근데 이제 또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고 그쵸,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 다만 할 수는 없죠. 이제 오래되신 분들 예전부터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매니악하게 움직여주시는 샵 사장님들이 개개인들이 다 노력해 주시면 당연히 그 손님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근데
어떤 시장이든 간에 뭐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네, 올바른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또 퍼뜨리는 게 맞지 저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막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볼파이톤만큼은 또 사실 진심으로 알려드립니다. 패빌러스가 꽉 잡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대규모로 운영하는 업체는 없죠 국내에. 네, 저희가 가장 아마 이제는 규모도 클 거고 목표적인 부분은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래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띠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긴 해요. 그래도 좋지만 뭐 진짜 이렇게 볼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디 저쪽에 카멜레온 위주로 하시는 분이 또 생기면 좋고 거북이 위주로 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야 매니아 입장에서도 볼거리가 많고 재미가 있지 않나. 그 전체적인 문화 자체가 파이 자체가 커지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크레가 그 파이를 넓히는 데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 그런 게 있어요. 크레가 아무래도 분양가가 원체 높은 게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양서류도 저는 양서류 좋아하니까 양서류가 뭐 30만 원이 넘어가면 절대 분양이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엄청 고가라고 크레 비하면 이게 저렴하니까 나가는 경우가 부가적인 생기더라고요. 또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쨌든 그 흐름을 통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사람이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은 꼭 부정적인 건 없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파충류들을 또 알게 되시니까 그쵸. 그냥 이번 쇼 통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이랑 아빠랑 같이 좋아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나? 저희는 저희만 좋아했잖아요. 그쵸. 교육이 하시죠. 사실 진짜 뭐 그 옛날 10년 전에 샵 운영하고 이럴 때는 손님층도 한정적이었을 거고 찾는 사람도 적었을 텐데 그리고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는 지금 동물을 훨씬 잘 키운다.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보가 정말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약간 비밀스러운 것도 많았고 번식에 할 때 일부러 폐쇄적으로 자기만의 그 이제 노하우가 됐었던 시작인데 요즘은 워낙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그리고 해외 거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국내 분들이 워낙 정보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시장이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분의 의견은. 앞으로도 그리고 시장 자체는 커질 거라는 거. 예전에도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이 정도까지 될지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그런 소규모의 샵들에서 저희끼리 막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공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영상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사실 이제 저도 앞으로는 좀 이런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좀 더 이런 업자분들과 또 매니아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기회 되시면은 한번 또 와주시죠.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